28살 남성이 저녁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처음으로 참가한 크로스핏, 강도 높은 훈련, 특히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를 한 뒤부터 양쪽 허벅지에 참기 힘든 근육통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흔한 근육통이라 생각하고 참았지만 소변색이 마치 콜라처럼 짙게 반한 것을 보고 놀라서 내원했습니다. 진찰 소견상 양측 대퇴부에 심한 압통과 부종이 있고 계단을 오르기 힘들 정도로 근력 저하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 성장하는 응달쌤입니다. 이 환자를 보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바로 오늘 다룰 주제인 횡문근 융협증이라는 진단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이 환자의 사례를 계속 염두에 두면서 횡문근 융해증의 메커니즘부터 진단, 치료 전략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횡문근 융해증이란 다양한 원인으로 골격근이 괴사되면서 크레아틴 키나아제, 미오글로빈, 전해질 등 세포 내 물질이 혈류로 대량 유출되는 전신 증후군입니다. 급성신 손상 및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하는 대사적 응급 상황이며 무증상부터 다장기 부전까지 넓은 임상 스펙트럼을 가집니다. 따라서 신장 독성과 부정맥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발생하게 되는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추는 세포의 에너지 고갈입니다. 과도한 운동이나 외상으로 ATP가 고갈되거나 세포막이 직접 손상되면 NA+K+ATPase 펌프 기능이 마비되며 세포의 황상성이 무너집니다. 이 펌프들의 고장은 세포 내 칼슘 농도를 정상보다 10,000배 이상 급증시킵니다. 고농도로 유입된 칼슘은 프로테아제와 인지질 분해 요소를 활성화해 세포 구조를 파괴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와 활성산소 생성을 더욱 촉진해 세포막 손상을 악화시킵니다. 파괴된 세포막을 통해 세포 내부의 독성 물질들이 혈류로 쏟아져 나옵니다. 대량의 미오글로빈, 칼륨, 인산이 전신순환계로 유출되면서 국소적인 근육 손상이 전신적 위기로 확산됩니다. 미오글로빈이 신장을 파괴하는 기전은 3가지입니다. 첫째, 체액저류와 교감신경계 활성화로 신혈관이 수축하며 신장 허혈이 발생합니다. 둘째, 직접적인 세포 독성입니다. 소변이 산성일 때 미오글로빈은 페리헤마트로 해리해 근위 세뇨관 상피세포에 산화적 손상을 가합니다. 셋째는 세뇨관 폐쇄입니다. 원이 세뇨관에 진입한 미오글로빈이 탐홀스펌 단백질과 결합해 색소 원주, 즉 피그멘트 캐스트를 형성하고 이 원주가 배설 경로를 물리적으로 막으면서 신기능이 망가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은 왜, 언제 일어나기 쉬울까요? 원인은 크게 2가지. 몸에 직접적인 물리적 충격을 주는 경우와 질병이나 독성물질 때문에 생기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외상적인 원인부터 보면 외상으로 인한 경우로는 무너진 건물이나 사고 현장에서처럼 몸이 오랫동안 눌리는 압착 손상, 오래 같은 자세로 못 움직인 경우, 감전사고, 심한 화상 등이 있습니다. 반면 외상 없이 운동만으로도 생길 수 있는데 평소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울트라마라톤이나 신병훈련처럼 극한으로 몸을 몰아붙이는 경우, 더위 먹은 열사병, 심하게 오래 지속되는 경련, 그리고 타고난 근육 대사 질환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몸을 직접 다치지 않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인 스타틴, 술, 코카인 같은 약물이나 독성물질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독감이나 레지오넬라균 감염, 온몸에 퍼진 폐혈증 같은 심한 감염병도 근육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또 혈액 속 칼륨이나 인이 너무 부족해도 근육 자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할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남성, 흑인, 10세 미만의 어린이와 60세 이상의 고령자, 체질령 지수, BMI 40이 넘는 고도비만, 몸에 물이 부족한 탈수 상태, 평소 체력이 약한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몸속 칼륨이 빠져나가고 탈수까지 겹치는데 이때는 운동을 해도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충분히 늘지 못해서 근육이 쉽게 산소 부족으로 죽어버립니다. 평소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강도 높은 훈련한 우리 환자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비슷한 병력이 있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자꾸 재발한다면 메카들병처럼 태어날 때부터 근육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있는 유전질환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제 임상 증상 및 진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횡문근육외증의 임상적 3대 증상은 근육통, 근력 저하, 짙은 콜라색 소변입니다.
다만 세 가지가 모두 나타나는 환자는 전체의 약 10%에 불과합니다. 근육통은 주로 하지에 압통, 부종과 함께 나타나고 소변이 어두워지는 것은 미오글로빈 배출 때문이며 혈뇨와의 감별이 필수적입니다. 발열, 오심, 구토, 빈맥 등 전신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세 증상 중 한두 가지만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횡문근육외증은 임상 증상, 근육통, 근력 저하, 근육 부종과 함께 CK 상승으로 진단합니다. CK가 정상 상한치의 5배 이상 또는 약 1000U/L 이상일 때 진단적 의미가 있으며 비운동성은 5000U/L 이상, 운동성은 10,000U/L 이상일 때 임상적으로 더 명확합니다. 만성 근육질환과의 감별을 위해 급성 증상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CK는 반감기가 약 1.5일로 1.5일마다 절반씩 감소합니다. CK가 예상보다 느리게 감소하거나 다시 상승하면 지속적인 근육 손상이나 합병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횡문근육외증에서는 BUN/크레아티닌 비율이 정상 10대 1에서 5대 1 이하로 감소하는 독특한 소견이 관찰됩니다. 근육 파괴로 크레아티닌이 급격히 방출되는 반면 BUN은 크게 늘지 않기 때문이며 다른 원인의 급성 신손상과 감별하는 강력한 단서가 됩니다. 미오글로빈은 발병 2에서 12시간 내 초기 급상승하지만 반감기가 1에서 3시간으로 짧아 24시간 내에 소실되어 위음성이 빈번합니다. 반면 CK는 12시간 이내 상승을 시작해 24에서 72시간의 정점을 도달해 경과 관찰에 적합합니다. 트로포닌 IT는 심근경색이 없어도 골격근 손상에 의한 교차 반응으로 상승할 수 있어 간별에 주의해야 합니다. 요검사 해석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딥스틱 검사에서 힘 양성이지만 현미경에서 혁혈구가 발견되지 않는 불일치는 미오글로빈뇨를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이며 원심 분리 시 혈뇨된 혁혈구가 가라앉아 상층액이 맑아지지만 미오글로빈뇨는 상층액이 젓갈색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제 치료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치료 전략의 핵심은 급성 신손상 예방이며 그 중심에 적극적인 수행요법이 있습니다. 저혈량 상태의 환자에서 미오글로빈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을 예방하려면 혈관 내 용접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수액 확장은 신혈류와 사구체 여과율, 소변 생성을 늘리면서 신손상 위험을 낮춥니다. 압착 손상 환자는 구조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능하다면 구조 완료 전부터 수행요법을 시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혈청 CK가 5000U/L를 초과하거나 계속 상승하는 경우 등장성 정맥 수액을 투여합니다. 초기 속도는 시간당 1~2리터이며 이후 소변량이 시간당 200에서 300ml를 유지하도록 시간당 2에서 3ml/kg을 기준으로 함 조절합니다. 단, 체액 과부하 환자에게는 과도한 투여가 오히려 해가 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수액 종류는 생리식염수와 같은 등장성 수액이 원칙입니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플라즈말라이트나 락테이티드 링거스 같은 균형 결정질액을 권하기도 하는데 이는 다량의 생리식염수 투여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염소성 대사성 산증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횡근균용증에서 균형 수액이 생리식염수보다 실제로 예후를 개선한다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초기 수액요법 이후에도 관리는 이어집니다. 중증도에 따라 6에서 12시간 간격으로 혈청 CK, 비율, 크레아티닌, 전해질, 칼슘을 연속 추적해야 합니다. 수액 관리는 체액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과부하가 없다면 CK가 5000U/L 아래로 떨어지고 더 상승하지 않을 때까지 정맥 수액을 지속하고 체액 과부하 소견이 있다면 수액을 중단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횡근균용증 치료에서 요알칼리화, 즉 중탄산 나트륨 주사와 이뇨제 사용은 임상 현장에서 여전히 논란이 많은 영역입니다. 일부 지침에서는 신장 손상을 줄이기 위해 수액 투여와 병행하며 피검사와 소변 수치를 2시간마다 엄격히 모니터링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다른 다수의 문헌에서는 이 치료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동물 실험과 달리 실제 환자에게 적용했을 땐 수액만 단독으로 듬뿍 준 것에 비해 사망률이나 신부전 발생률을 낮추는 실질적인 이득이 전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환자가 심한 대사성 산증이나 요독증 같은 합병증을 동반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산성도를 교정할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고려될 뿐입니다. 요약하자면 두 치료 모두 환자의 예후를 확실히 개선한다는 근거가 부족해 정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여부는 기존 근거에 대한 해석과
각 기관 및 주치의의 판단에 갈리므로 소속 기관의 프로토콜에 맞춰 시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칼슘 보충은 증상이 있는 저칼슘 혈증, 이거나 혈청 칼륨 6.5mg 이퀴발런트 퍼 리터 초과 또는 특징적 심전도 이상을 동반한 중증 고칼륨 혈증인 경우에만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해질 감시는 시기별로 초점이 다릅니다. 초기에는 근육에서 흘러나온 칼륨 인산으로 고칼륨 혈증과 저칼슘 혈증이 발생하므로 이를 집중 모니터링합니다. 회복기에는 조직에 침착됐던 칼슘이 재흡수되며 반대로 고칼슘 혈증이 나타날 수 있어 심전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내과적 치료에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즉시 신대체요법을 시작합니다. 수행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핍뇨, 무뇨성 심부전과 체액 과부하, 약물로 교정되지 않는 고칼륨 혈증, 중증 대사성 산증이나 통제 불가능한 요독 증상이 그 기준입니다. 다만 신대체요법 자체가 사망률을 개선한다는 근거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위적응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미오글로빈 제거와 전해질, BUN, 크레아티닌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퇴원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횡문 근육류증 환자는 입원이 필요하지만 일부 경증 환자는 외래 추적이 가능합니다. 입원 결정 시에는 CK 수치뿐 아니라 초기 크레아티닌, 전해질 이상, 동반 질환, 임상 증상의 중증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신대체요법이 필요하고 핍뇨, 무뇨, 심각한 부정맥 위험이 있다면 중환자실 입원 대상입니다. 예후 예측에는 맥마헌 점수가 유용합니다. 이 점수는 나이, 성별, 초기 크레아티닌, 칼슘, CK, 인산, 중탄산염 수치와 횡문 근육류증의 원인을 종합하여 원내 사망률 또는 신대체요법 필요성을 예측합니다. 점수가 5점 미만인 경우 사망 또는 신대체요법 필요성이 2.3%인 반면 10점 초과인 경우 61.2%에 달합니다. 또한 초기 크레아티닌 수치는 CK보다 급성 신손상과 사망률을 더 잘 예측하는 지표입니다. 오늘 강의를 3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근육통, 근력 저하, 콜라색 소변의 3대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기억하고 CK 수치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치료의 중심은 초기의 적극적인 수행요법이며 등자성 결정질 약을 사용하고 체액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셋째, 예후를 좌우하는 것은 CK 절대치가 아니라 초기 크레아티닌과 급성 신손상의 중증도임이라 맥마헌 점수 같은 예측 도구를 활용하고 신대체요법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수액 처치라는 원칙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지식이 여러분의 일상과 임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